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I 혁명의 심장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SK 하이닉스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 두 회사의 협력 소식이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CXL 그리고 PM이라는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또 검증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이 기술들이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영원한 라이벌이죠. 삼성전자와의 경쟁 속에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과 시장의 흐름,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9월 초에 발표된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협약, MOU 소식입니다. HBM 시장에서 이미 뭐랄까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준 SK 하이닉스가 국내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을 잡았다. 이건 어떤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건 정말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핵심은 SK 하이닉스가 아주 야심차게 개발 중인 차세대 AI 메모리, 그러니까 CXL과 PM 솔루션을 네이버 클라우드의 실제, 정말 살아 숨쉬는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험실 안에서 수백 번 테스트하는 거랑 실제 수많은 사용자의 AI 요청을 처리하는 복잡 다단한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특히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한테 우리 제품 이렇게 실제 환경에서 잘 돌아갑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성적표, 이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또 고객 신뢰를 얻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글쎄요, 없다고 봐야죠. CXL, PM.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기술인가요? SF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혁신적인 기술들이죠. 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는요,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하는 CPU나 혹은 AI 연산을 주로 담당하는 GPU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창고인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고속도로, 이걸 어마어마하게 넓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비유하자면 기존의 4차선 도로를 막 8차선, 16차선 그 이상으로 확장하고 또 막힘없는 인터체인지까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훨씬 빨리 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CPU든 GPU든 필요할 때 서로의 메모리 자원을 마치 내 것처럼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이걸 메모리 풀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원을 한데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나눠 쓰니까 낭비가 줄고 시스템 전체 성능이 확 올라가죠. 풀링이요. 자원을 같이 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AI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 이 데이터 병목 현상, 이걸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는 더 흥미로운데요. 기억 창고, 메모리 안에서 간단한 계산, 연산까지 해버리는 말 그대로 똑똑한 메모리예요. 기존에는 계산이 필요하면 무조건 데이터를 기억 창고에서 그러니까 CPU나 GPU까지 가져와서 처리하고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했죠. 네, 그쵸. 왔다 갔다. 근데 PIM은 메모리 칩 안에서 직접 일부 연산을 처리한 뒤에 그 결과만 뇌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마치 창고 안에서 간단한 분류나 계산 작업을 끝내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하. 데이터 이동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확 줄어들어요. AI 연산처럼 비슷한 계산을 수없이 반복하는 작업에서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AI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네요. 데이터 고속도로를 넓히고 CXL, 기억 창고 안에서 일까지 하는 PIM 셈이니까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SK 하이닉스가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를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SK 그룹 안에도 클라우드 사업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SK그룹 내 SKAX, 예전 SKCNC죠. 이런 관계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SKAX는 주로 고객사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는 MSP,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반면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처럼 직접 초대경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죠. 아, 역할이 다르군요. MSP와 CSP. 네, 그렇죠. 즉, 네이버 클라우드는 실제로 대규모 AI 서비스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트래픽,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풍부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K텔레콤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만 아직은 구축 초기 단계고요. 따라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최신 CXL, PIM 메모리가 실제 AI 환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쌓기에 네이버 클라우드만큼 최적의 파트너가 국내에 없었던 셈이죠. 여기서 없는 실전 검증 데이터, 이게 나중에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제품을 팔 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실제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의 검증이 글로벌 시장 공략의 핵심 키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게 양쪽 회사에게 다 좋은 소위 윈윈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에 좀 더 유리한 딜은 아닐까요? 기본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발 중인 최첨단 메모리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말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귀중한 기회를 얻는 거죠. 제품 완성도를 높여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확실한 레퍼런스는 글로벌 영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네이버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인 CXL, PIM 같은 최신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자사의 AI 서비스,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초고대 AI 모델의 응답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 효율을 개선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특히 그 막대한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아, 전력 비용 절감. 그것도 크겠네요. 네, 상당히 크죠. 장기적으로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덧붙여서 정부가 추진하는 K-클라우드나 소버린 AI, 즉 데이터 주권 확보 같은 국가적인 기술 전략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이 협력해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기술로 AI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국가 전략과도 연결된다는 흥미롭네요. 그런데 과거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했을 때 좀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SK하이닉스가 과거 사례에서 뭔가 배운 게 있을까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과거 삼성전자와의 협력에서는 양사 간 기술 개발 목표나 어떤 소통 방식에서 다소 엇박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인텔과의 협력은 인텔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사실 CXL이나 PIM처럼 아직 기술 표준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최첨단 분야에서는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와 그걸 가져다 쓰는 서비스 회사 간에 정말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최적화해야 진짜 성능이 나오거든요. 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은 그런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서 CXL, PIM이라는 신기술을 공동으로 검증하고 최적화하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춘 보다 깊은 기술 동맹,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당장 아마존처럼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사가는 고객은 아닐지라도 SK하이닉스의 미래 기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험장이자 시험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거죠. 양사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더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목표를 공유한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이 CXL, PM 같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SK하이닉스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확실히 SK하이닉스와는 다른 전략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특전 파트너와의
실증 협력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최적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면 삼성전자는 CXL PM 기술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더 넓은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아, 생태계 구축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PM 기술을 HBM과 결합한 HBM PM을 개발해서 실제 AMD의 AI 가속기에 적용했을 때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이건 PM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준 중요한 성과죠. 그리고 CXL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에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모듈, CMMD라고 하죠. 이걸 내놓았고 2022년에는 용량과 성능을 개선한 2.0 버전까지 공개했죠. 와,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리눅스 분야의 강자인 레드햇과 협력해서 삼성의 CXL 메모리가 실제 기업용 서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인증까지 받았어요. 이건 상용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부터 CXL 메모리 모듈 CMM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고 이 시장이 2027년쯤 크게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햇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손잡고 CXL 기술 표준을 만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CXL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SK 하이닉스는 실전 검증에 집중하고 삼성전자는 생태계 구축과 표준 선도에 무게를 둔다. 마치 전쟁터에서 각자 다른 고지를 점령하려는 그런 전략 같아요. 정확히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외부 컨트롤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CXL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칩렛 기술, 그러니까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능별로 만들어진 작은 반도체 조각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칩처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걸 적용해서 성능과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알려졌죠. 아, 칩렛 기술이요? 네. 이 컨트롤러를 세계 최대 파운더리인 TSMC에서 생산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건 CXL 기술의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들어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SK 하이닉스 역시 최신 CXL 표준, 그러니까 3.0이나 3.1을 지원하는 제품을 준비 중이고요. 결국 두 회사 모두 AI 시대의 데이터 폭증을 해결할 열쇠로 HBM 다음 주자로 CXL과 PIM을 주목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CXL 메모리의 성능, 용량, 가격, 전력 효율 경쟁은 물론이고 아직 표준화 초기 단계인 PIM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기술 개발 속도, 파트너십 전략, 표준화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정말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력부터 CXL, PIM 기술,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까지 조금만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AI나 기술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협력 소식을 왜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네, 이 협력은 단순히 두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AI 혁명과 미래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짚어볼게요. 첫째, AI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기존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메모리 기술로는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CXL은 데이터 고속도로를 넓혀주고 PIM은 데이터 이동 자체를 줄여주는 혁신이죠. 이 협력은 이런 기술 혁신 없이는 AI 발전도 계속되기 어렵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더 넓은 대역폭, 더 큰 용량, 더 낮은 전력 소모, 이게 AI 시대의 필수 조건이 된 거죠. 네, 필수 조건.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찰떡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메모리칩, 즉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그걸 실제 서비스 환경, 소프트웨어나 인프라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내요. SK 하이닉스 같은 칩 제조사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운용사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드웨어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까지 최적화하는 것, 이 공동 최적화, 코어 옵티마이제이션이 AI 시대에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공동 최적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 HBM 다음 격전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HBM이 AI 메모리의 1차 대전이었다면 CXL과 PIM은 2차 대전의 주무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지켜보는 건 앞으로 몇 년간 AI 인프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다음 전쟁터군요. 네, 마지막으로 넷째. 기술 경쟁이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기술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도 보여줘요. 앞서 잠깐 언급된 소버린 AI나 K-클라우드 같은 맥락인데요.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를 넘어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국내 기업 간 협력이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주목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MOU 체결 그 이상이에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과 PIM이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찹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험대이자 HBM 다음 시장을 놓고 벌이는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경쟁 속 전략적 포석이며 더 나아가 AI 시대를 떠받칠 컴퓨팅 인프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몇 가지 큰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는 범용 제품보다는 AI처럼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CXL, PIM 같은 특화된 하드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점. 둘째, 새로운 기술이 성공하려면 실험수를 벗어나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수적인 단계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력 신기업과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대규모 서비스 운영사 간의 전략적 동맹과 협력 심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파트너십의 성공 여부와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들은 앞으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력을 계기로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인 CXL과 PAM의 세계, 그리고 시장의 경쟁 구도와 그 의미까지 정말 깊숙이 탐구해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최전선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